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이시스 구축함 3대를 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은 이것이 베네수엘라에게 주권 위협이라며 민병대 450만 명을 동원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최악의 마약범이라면서 현상금 5천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쩌다 이렇게 세계 최빈국이 되고 마약 때문에 미국에 공격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2020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로 당연히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8년 석유 개발 성공과 그리고 1970년 오일 쇼크가 2번 이상 연달아 터지며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고유가로 돈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유가만 믿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탓일까요? 그러던 중 베네수엘라는 결국 1986년 유가가 42달러에서 7달러까지 급락을 해버리면서 결국 IMF 구제금융에 국가가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1998년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며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서 재정을 보충해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집을 주는 등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석유 산업 국유화로 인해 외국 기술, 자본은 전부 철수하고 오히려 신규 수출을 위한 투자까지 없게 되며 결국엔 생산량도 줄어들 뿐더러 유가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와 똑같이 막대한 지출, 부패, 국유화 정책을 이어가며 결국 석유화 산업은 부패한 경험과 부족한 투자로 초토화가 돼버리죠. 그렇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소득은 75%가 팍 줄어버리게 되며 국민들 25%인 700만 명은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중남미 국가들의 반자본주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집권을 했을 때 경제 규모가 비슷한 조건의 국가들보다 평균 20%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도 처참한 경제 상황과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국가로 자본주의를 말하자면 세계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강대국과 식민지 관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하지만 냉전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되는 1990년대 빈곤층은 오히려 38%에서 29%로 감소를 합니다. 또 2000년대부터 2022년까지는 빈곤율이 29%에서 8.4%로 팍 감소하고요. 선입견대로라면은 분명 세계화로 인해 이 개발도상국이 착취를 당해서 극빈층이 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기술이 저렴해졌고 현지의 구매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이런 것을 보면 경제를 개방한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 같은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붕괴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특징은 고립주의로 관세를 높여서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의 보조금을 그리고 규제로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산업들만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으며 권력자들은 부를 쌓고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고 권력은 계속 유지하며 국민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듭니다.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소량 생산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외화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결국 외화 차입이 늘어나고 국가 부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원이 많은 남미 국가들은 이렇게 전부 붕괴가 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무역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구나. 아니, 생존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경공업부터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고수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많은 석유를 갖고 있으면서 지도자들의 반자본주의 정책과 인기몰이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펑펑 쓰다가 미래를 대비하지도 못하고 최빈국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요. 자본주의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데 남미국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고 지도자들이 기술 개발이나 재정도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도 나중엔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